전기차, 그리고 첨단 소재. 여러분, 이 두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나요? 미래 산업의 핵심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이 거대한 꿈을 이름에 그대로 담아낸 곳, EV 첨단 소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이름은 정말 화려한데 과연 그 속은 어떨까요? 오늘은 이 야심찬 이름에 걸맞은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은 그냥 꿈에 머물러 있는 건지 그 실체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이 회사의 이름에 담긴 원대한 꿈부터 시작해서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핵심 기술은 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어떤 과감한 베팅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이면에는 어떤 냉정한 숫자들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도 확인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기회와 위기라는 갈림길 앞에선 EV 첨단 소재의 현재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EV 첨단 소재라는 이름, 이게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런 길을 가겠다 하고 세상에 던지는 하나의 선언문 같은 거죠. 이 회사의 발자취를 한번 보세요. 2004년에 액트라는 이름으로 출발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구부러지는 회로기판 FPCB라는 걸 전문으로 만들던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2021년에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사 이름을 EV 첨단 소재로 확 바꾸고 전기차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선포한 거죠. 그리고 바로 올해 2025년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 자금, 즉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려 414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 조달까지 결정했습니다. 그럼 전기차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이 회사의 진짜 뿌리, 그러니까 이 회사가 원래부터 잘하던 핵심 기술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연성인쇄 회로기판, 줄여서 FPCB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신경망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쓰시는 스마트폰, TV, 자동차까지 거의 모든 전자제품 안에서 부품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아주 얇고 유연한 필름 형태의 회로기판입니다. 이 회사는 바로 이 FPCB 기술 하나로 지금까지 성장해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작년 매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전체 매출의 무려 73.3%가 양면 FPCB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회사의 이름은 EV 첨단 소재라는 미래를 향해 있지만 정작 회사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건 여전히 FPCB 사업이라는 거죠. 아직은 이 회사의 본업은 FPCB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하지만 이 회사는 지금 버는 돈에만 안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과감한 베팅을 시작했는데요. 과연 그게 뭘까요? 미래를 이끌어갈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액트비전이라는 투명 디스플레이입니다. 말 그대로 유리창 자체가 화면이 되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바로 그 기술이죠. 심지어 기술력도 인정받아서 우수 조달 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은요, 포부가 훨씬 더 큽니다. 바로 미래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직접 투자한 겁니다. 대만의 유망 기업인 프롤로지움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글로벌 배터리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셈이죠. 이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규모로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력도 확보했다는 건데요. 이건 기존의 FPCB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할 새로운 사업에서도 기술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이 회사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꿈과 비전이 가득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업은 결국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재무제표가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아주 냉정한 경고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성적표입니다. 딱 봐도 뭔가 좀 심상치 않죠? 매출액을 보세요. 2022년에 약 628억 원이었는데 작년엔 338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영업이익은 간신히 흑자를 내고는 있지만 정말 심각한 건 순이익입니다. 2023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더니 작년에는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매출이 얼마나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2022년부터 3년 내내 매출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본업이 흔들려 버리면 그 꿈을 이룰 힘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지표를 좀 더 쉽게 풀어볼게요. 먼저 PBR은 회사의 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회사가 가진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1.05배라는 건 자산가치랑 주가가 거의 비슷하다, 뭐 그 정도 의미입니다.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ROE입니다. ROE는 회사의 돈 버는 능력을 보여주는 성적표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7%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7만 원을 까먹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EV 첨단 소재,
이대로 주저앉고 말까요? 아니면 이 위기를 딛고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서 있는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배의 선장이 누구인지부터 봐야겠죠. 주주 구성을 보면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약 17% 지분으로 최대 주주입니다. 이 회사의 판단과 결정이 앞으로 EV 첨단 소재의 항해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뜻이죠.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아직 2%가 채 안 되는군요. 바로 이 숫자, 414억 원. 이게 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올해 조달하기로 결정한 자금이죠. 이 돈은 꺼져가는 성장의 불씨를 되살릴 아주 귀한 연료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잘못 쓰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을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 앞에는 분명한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기회 요인은 명확해요.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고 정부 정책도 밀어주고 있죠. 하지만 위기 요인은 더 뼈아픕니다. 경쟁은 너무나 치열하고 특히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아주 위협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계속 나빠지고 있는 재무 상태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자,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름에 거대한 꿈을 새긴 회사, EV 첨단 소재. 과연 이들은 414억 원이라는 소중한 연료를 바탕으로 최악의 재무 상황을 딛고 일어나 그 이름에 걸맞은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현실의 벽 앞에서 좌초하고 말까요? 이제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